가장 한국적인 전주에 왔으니 신들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반. 여기서 동영상을 보시고 싶은 계신 분들은 반이 무엇인지 모르실 텐데요. 반은 신들의 인사입니다. 반. 대학생 교육기부자 김수현입니다. 여기 혹시 강연에 오시기 전에 저를 아셨던 분 계신가요? 역시나 있더니 없군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어린 대학생이 뭐가 잘났다고 강연을 하나 많이 의아하실 텐데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TEDx 전주에 강연을 하게 된다고 어머니께 말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는 집안에서도 못하는 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런 데서 강연을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엄마 TED 강연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강연할 수 있다고 아들이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세상을 바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교육기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름부터 뭐 감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배움을 나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어떤 배움을 나눌까요? 저희는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학, 과학이라는 배움을 나눕니다. 저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학생 중에 대기업 멘토링을 받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화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대기업 멘토링에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입혀주고 예쁜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니 진짜 내가 필요한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 가서는 뭐 통장 만들기, 뭐 은행 가기 이런 걸 가르쳐줘요. 저는 지금 수학 과학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수학 과학을 중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작은 물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공교육이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요즘 보면은 사교육비가 가계 지출 중에 최대이고 공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정부만 믿고 안 되겠다.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바꿔보자! 라는 이런 대학생 특유의 당돌한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2007년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배움을 나누었습니다. 2014년 현재 저희는 전국 7개 교육장, 대학생 교육기부자 400명, 수혜 학생, 중학생 600명, 국내 최대 교육봉사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런 5평 남짓 공간의 구로교육장 대표를 작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교육장은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대학생 교육기부자 28명, 그리고 구로구 인근 중학교 수혜 중학생 35명이 모인 곳입니다. 저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북한이 미사일이 쏘든 쉴 새 없이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구로교육장의 1년간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만남에 대한 기억이 다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 잊지 못한 은사님. 첫 만남의 기억은 정말 소중한데요.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첫 만남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인 어버이날 때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드리고 왔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표정은 바로 굳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고모와 할머니랑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절대 부모님이라 단어를 쓰지 않는 배려를 배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로교육장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다들 예쁘고 귀엽죠? 이렇게 활짝 웃는 아이들은 알고 보면 집이 가난해서 사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ADHD로 왕따를 당해 전학 온 아이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고모와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 어머니가 중국분이신 다문화 가정같이 가슴 한켠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가 잊지 못할 한 가지의 추억은 첫 수업에 대한 추억입니다. 제가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님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학 성적이 20점, 30점대예요. 수업을 정말 잘 따라갈까 의문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교육을 위해서 뭉친 대학생들입니다. 맡겨만 주세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첫 수업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수준에 있는 기초문제 40문제를 기초학력의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에게 풀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면 이걸 다 무난하게 풀어야 되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충격적인 질문 중에 이거입니다. 선생님, 원주율이 뭐예요? 파이라고요? 저는 파이는 초코파이밖에 모르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원주율이라는 것은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인데 이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학생들은 기초 실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저를 더 충격으로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렇게 회계망측한 수학 도대체 배워서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학생은 제빵사를 꿈을 가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선생님, 저는 제빵사가 꿈입니다. 저는 제빵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수학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첫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저와 저의 동료 선생님 생각보다 더욱더 기초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더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친 이 학생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 이 학생들은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의지할 사람이 없겠구나. 우리가 진정 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자. 이렇게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이 없다는 것을 착안해 학생들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저 콜라를 먹고 있는 여학생은 아까 수학을 왜 배워야 한다는 제빵사가 꾸민 학생이었습니다. 저 학생의 꿈은 제빵사입니다. 하지만 저 학생은 꿈을 위해서 제빵사라는 꿈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지 막연한 플랜만 가지고 있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련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증을 짜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대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이 학생들에게 조리과학고등학교나 그리고 관련 자격증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은 저희 구로교육장에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요. 저 여학생의 꿈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마침 제 학과가 영어영문학과라 이 학생이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여학생은 또 기특한 게 자신이 커가지고 선생님처럼 배움을 못 받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배움을 나누고 싶다고 할 정도로 되게 기특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V라는 학생은 딱 봐도 장난스러워 보이죠? 저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담 때. 선생님,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할 거예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빨리 취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취업률 90%의 학비 전액 무료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들어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아니 취업률이 90%고 학비가 무료인 공업고등학교가 있었다고요? 저 선생님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공업 장인들을 만드는 곳이야. 지금 너 성적을 봐. 갈 수 있겠어? 이 학생의 성적은 수학 놀라지 마세요. 수학 30점 대였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이렇게 1년 동안 저희 대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교감하고 열심히 공부 나눈 지금 이 학생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희가 이야기만 들어주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이야기만 들어주고 같이 교감하고 꿈을 같이 키우니까 학생들이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공부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고안했습니다. 그 규칙은 무조건 40문제를 풀기입니다. 이것은 좀 과학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는 한 수업 시간에 무조건 40문제를 풀립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나온 그날 배운 개념을 전부 다 응용하려면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30문제를 줄여주면 안 돼요? 선생님 35문제를 줄여주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학생들이 그때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생들이 누가 먼저 40문제 먼저 푸나 지금 내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규칙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뭐 가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거 참고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설명하기입니다. 이것은 틀린 문제를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 사진은 저입니다. 칠판에 나온 것처럼 학생이 틀린 문제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형식으로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서는 학생이 틀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나 그것을 모르는 다른 학생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기 시켰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시키니까 학생들은 그 틀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학생들이 중학교 과학을 많이 저희가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과학을 되게 따분하게 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학이 실생활에 응용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학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연세대학교 의과 캠퍼스를 빌려서 과학 실험을 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스피커를 만드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과학에서 음파를 배우는데 그 음파가 진짜 우리가 스피커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구나.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워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중학교 과학이 진짜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저 과학자가 될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달걀을 품고 병아리를 만들려고 한 에디슨이 발명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는 또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생 대부분은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문화활동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예술고등학교 가려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절대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그렇게 꿈인 학생이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을 실제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대학생의 패기로 무작정 구로구에 있는 구로 아트밸리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배움을 나온 사람들 구로교육장 대표 김수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와 저희 취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흔쾌히 대답해주면서 티켓을 20장 정도를 저에게 주어서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문화활동을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처음 보는 악기를 통해서 악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상당히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무한 가능성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이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두가 도와줘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 구로교육장의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일단 성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로교육장이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의 성적은 처음에 20점, 30점이었습니다. 원주율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는 그런데 취소 없이 배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뭐 빨간 글씨 이런 거 개념치 않고 대학교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배움을 나눈 현재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80점, 90점의 최상위권 학생들로 변화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을 많이 올리니까 이 학생 친구들이 자꾸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까? 배움을 나온 사람들 학원 아니냐고 저 좀 하게 해달라고.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진정한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가 왜 제목이 구로구 1년의 교육혁명인지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성적만 올렸으면 학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학생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남들과는 불행해. 나는 왜 가족이 없지? 내가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평만 가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5살, 14살의 학생들의 할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14살, 15살의 세상에 불만을 가득한 학생들이 1년 동안 대학생 교육기부자 선생님들과 함께 몸소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과학 실험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소풍을 가고 워크숍을 가고 이야기를 하고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꿈이 생겼어. 나는 나의 고민이 들어줄 선생님이 생겼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꿈과 희망의 학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떤 공교육도 어떤 비싼 사교육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저희 순수한 열정을 가진 대학생 28명이 해낸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21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뭐 잘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 21살의 대학생도 해낸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조금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학생들은 지금 배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구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배움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테드 강연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기부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학생 교육기부자 김수현이었습니다.